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대민이 고려 불교사와 관리등용제도, 고려 관리등용제도를 함께 보도록 할게. 자, 고려 불교사는 출제 포인트가 많아. 특히 승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해야 되겠지. 빅5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5명의 승려를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자, 제일 중요한 인물 균여, 그리고 의천, 그리고 진을, 그리고 해심, 그리고 요새, 이 5명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 이 5명은 깊이 있게 학습하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특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시작해볼게. 자, 보살계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굉장히 불교가 중시된 사회였잖아. 그래서 왕도 불교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보살계 도량이 왕이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하는 거야. 자, 승록사. 고려시대 때에는 당시 승록사라고 하는 고려 불교 관청이 있다라는 거야. 불교 관청이 승록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당시 해거 탐문 같은 승려들이 당시 국사 왕사로서 왕의 스승의 역할을 승려들이 했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광종 때 승과 있었던 건 알고 있지? 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균여를 살펴볼게. 균여는 광종 때에 바로 불교를 통해서 광종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 그 역할을 바로 균여가 했었지. 자, 그래서 먼저 왕실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교종의 입장의 승려로 볼 수 있겠고, 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화엄종을 새롭게 정비했다 볼 수 있겠어. 특히 화엄종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을 통합했던 것과, 그리고 법상종 세력도 흡수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이런 불교 통합 사상을 성상융의 사상이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균여는 북악이 중심이었어. 북악 중심. 자, 북악 세력들은 당시, 자, 바로 왕건 지지 세력이라 볼 수 있겠어. 왕건 지지 세력이 북악 세력이 되기 때문에, 자, 바로 북악 중심으로 정비했다 볼 수 있겠고, 남악 세력들은 견훤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지. 자, 그리고 화엄종이 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세력이었고, 당시 법상종은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법상종을 흡수했다라는 내용도 꼭 알아두도록 하자. 자, 불교의 대중화의 성격을 띠는 바로 보현치번가라고 하는 향가를 만들었고, 자, 그리고 보살의 실천행과 그리고 귀법사 주지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성상융회와 성송무회는 다 불교 통합 사상을 반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특히 균여는 성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암기법은 광종 때 균여가 등용되었고, 그리고 성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성송무회, 성상융회. 그래서 광균성, 광균성, 광균성. 자, 이 노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노래 이름이 강균성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광균성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자, 이제 해거 살펴보도록 할게. 자, 해거는 광종 때 법안종을 도입했고, 법안종은 선종 계열이라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선종 계열의 통합을 시도했던 인물로 볼 수 있겠지. 이 해거가 최초의 국사가 됐던 인물이야. 자, 의통과 제거는 중국에서 이 천태학을 부흥시켰던 인물이라 볼 수 있겠어. 그리고 특히 이 제거는 천태사 교의라고 하는 책도 집필했다는 걸 살짝 참고해서라도. 의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 당시 천태종 바로 13대 교조 역할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 정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빈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의천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겠지. 의천. 자, 의천은 균여하고 많이 비슷해. 바로 교종 승려로서 왕의 입장을 대변했지. 그러니까 화엄종 중심이었던 건 맞아. 그런데 의천은 균여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교 통합 사상, 특히 선종까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 자, 이런 불교 통합 사상은 바로 원효에서부터 비롯됐지. 그래서 원효의 통합 사상을 계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으로 자, 새롭게 개창한 종파는 천태종 되겠고, 자, 절 두 개를 좀 알아둬야 돼. 교종 내에서의 통합을 시도할 때에는 바로 흥왕사 절 중심이었고, 선종까지 통합하는 과정에서 천태종을 개창할 때에는 국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의천태종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김흥국을 떠올리면 되겠지. 자, 호랑나비란 노래가 이제 김흥국이 불렀던 건데, 요즘 20대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어쨌든 김흥국 호랑나비 아주 유명한 노래니까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자, 그리고 이제 교리가 나오는데 그 교리는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성상 겸악, 자, 지관 등이 있었어. 자, 여기서 이제 겸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바로 불교 통합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면 되겠어. 자, 지관은 선종수행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의처는 당시 왕자 출신으로서 정부의 정책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지. 그래서 화폐가 필요하다,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했었고, 자, 그리고 속장경도 간행했어. 이 속장경, 자, 특히 속장경의 목록인 심편제종교장 총록은 현재도 남아있지. 자, 고려와 거란과 송해 주석을 다 모아놓은 거라 볼 수 있겠어. 속장경 교장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의처는 자, 그 전에 불교 통합을 시도했던 균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어. 균열의 화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었다고 비판했었지. 자, 이 의처는 불교 통합, 교단 통합까지 이뤘다 하지만 결국에는 의처이 사망한 이후에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서 의처는 교선 절충의 성격을 띠었다라고 평가를 받아. 자, 이렇게 의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때의 승려 진울과 해심을 살펴볼게. 진울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자, 먼저 무신 최충원의 후원을 받아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이뤄. 자, 그 종파 이름이 조계종 되는 거야. 자, 이 당시의 교리는 정해쌍수와 돈오점수인데 특히 이 돈오점수가 굉장히 의미가 크지. 돈오, 깨달으면 깨달은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보는 거고, 간화선법이라는 것은 화두를 제시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바로 선종 수행법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이 진울은 선교일치, 교리까지 통합했던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또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당시 신앙결사 운동을 펼쳤어. 자, 신앙결사 운동 순천 송강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결사 이름이 정해결사, 수선사 결사라고 해. 많은 지방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 자, 특히 선, 독경, 노동을 중시하면서 지방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화엄종의 반계의 인물이었던 이통현, 그 이통현의 화엄 사상도 바로 실천성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통현의 화엄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이 진울이 썼던 책이 바로 목우자 수심결, 목우자 수심결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도 살짝 알아도. 자, 목우자 수심결, 바로 이 수심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어. 수심이 마음을 닦다란 뜻이니까, 그치? 마음을 닦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진울의 제자가 바로 해심이었지.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는데 이 유불일치설이 나중에 성리학의 수용에 토대가 마련되었다라 볼 수 있겠고, 자, 이 저서는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저서가 남았다. 자, 요새는 참회를 강조하는 거야. 참회. 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 이 참회를 바탕으로 정토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법화경을 통한 참회. 자, 이 요새는 천태종 계열이었어. 진울과 같은 조계종 계열이 아니었어. 자, 신앙결사 운동의 흐름은 이어간 건 맞지만 천태종 계열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천태종 계열. 자, 신앙결사 운동의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백년결사,
라는 조직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강진 만덕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 자, 당시 보현보살을 모시는 의식 보현도량을 개설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요새들은 참회를 안 해. 정말 토 나온다. 이렇게 우리 암기법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자, 고려 말 원간석기 이후의 상황인데, 원간석기 이후의 상황. 자, 공민왕 때 활동했던 태고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교단 통합을 시도했고 원나라 임재종, 선종계열의 임재종 도입을 추진했던 인물이야. 자, 밑에 플로우 불교서 정리가 있지. 원효가 썼던 책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과 화엄경소,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 백화도량 발언문, 해초왕후천주국전 원칙 해신밀경소, 균여 보현지번과 의전 심편제종 교장 총록, 진을 모구자 수심결 해심 선문 염송집. 아, 굉장히 중요한 책들, 인물과 함께 잘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했고 고려 때의 도교에 대한 내용이 있지. 자, 예종 때에 만들었던 도교 사원은 보건궁이었고, 자, 특히 초제, 도관, 팔관회 이런 것들은 다 도교와 관련된 행사라 볼 수 있겠다. 자, 도관은 도교 사원을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했고 교단과 체제는 많이 부실한 것도 꼭 알아두자. 자, 고려 때의 풍수지리설. 자, 삼경. 자, 삼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이 삼경은 다 풍수와 관련됐다. 자, 서경천도라던가 남경길지라던가 다 풍수와 관련됐다 보면 되겠고, 자, 비보사찰과 비보사탑은 풍수에 입각한 절과 탑이라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도선 비기할 때의 비기, 그 다음 해동비록할 때의 비록, 이 비가 비밀이라 볼 수 있어. 풍수는 앞으로 이곳이 명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도참 예언사상이라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비밀스러운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책들이 다 풍수와 관련된 책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밑에 고려의 관리등용 제도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살펴볼게. 자, 먼저 좌주와 문생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 출제자가 좌주고 그리고 과거 합격자가 문생이었는데 이들의 결탁이 아주 심했다라는 거야. 자, 학벌, 문벌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과거 자체는 실력 중심의 관리 등용 제도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문벌, 학벌이 형성되었다라 볼 수 있겠고, 자, 과거 제도는 백정 농민 이상이면 다 응시할 수 있으나 문과의 경우는 귀족과 향리 자제가 많이 응시했다 볼 수 있겠어. 자, 문과에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는데, 자, 명경과는 경전, 그리고 제술과는 국가의 정책을 서술하는 것인데 특히 제술과의 비중이 더 컸다라고 보면 되겠고, 승과는 교종선, 선종선으로 나눠져 있고, 잡과는 기술관 선발이라 볼 수 있겠어. 자, 문과를 귀족과 향리자제가 많이 응시했기 때문에 백정농민은 실제적으로는 잡과 정도만 응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3년마다 보는 시험은 식년시, 2년마다 보는 시험은 경년시, 2년마다 보는 경년시가 더 많았고, 자, 특별할 때 보는 별시는 따로 없었다. 자, 특히 문과의 경우는 제일 비중이 컸기 때문에 좀 절차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 과거 제도에서 특히 문과 응시 단계야. 자, 지방에서 보는 향시가 있어. 그 향시는 개수관이 주관했기 때문에 개수관시라고도 불렸어. 합격하면 상공, 빈공, 향공이라 불렸지. 자, 그런데 이 향공이 되면 중앙의 국자감으로 가서 국자감시를 보고 국자감시까지 합격하면 진사가 되는 거야. 자, 지방의 향리들이 향공 진사가 될 수 있다. 이 말 들어봤지? 바로 국자감시까지 합격한 거지. 자, 그리고 최종 시험은 예부시인데 다른 말로 동당감시 또는 동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종 합격하면 홍패를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국자감시는 누가 볼 수 있는가? 바로 국자감생과 그리고 사학 12도생들이 국자감시를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국자감시와 예부시는 현직 관리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도. 자, 그러니까 향시에서 합격한 자가 국자감시 볼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국자감생과 사학 12도한테도 국자감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자, 국자감시에 합격하면 그 자가
바로 예부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현직 관리는 국자감시, 예부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고려 때에는 음서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음서, 5품 이상의 귀족 자제에게 관리 등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건데, 자, 특히 음서를 통해서 고위직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고위직 진출. 하지만 학문을 담당하는 문한직은 불가했다 볼 수 있겠지. 자, 음서는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데, 음서에, 자, 당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꼭 18세 이상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예외도 많았다라는 거지. 자, 또 매년 음서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비정기직 음서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관리 등용 제도로 천거 제도는 추천 제도가 되겠고 성중애마라고 하는 것은 왕 측근 세력이 되겠어. 근시직. 이들이 이제 고위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자, 관청인 하급 관리 남방과 잡노도 승진을 통해서 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 관리 등용 제도 고려 때의 특징과 조선 때의 특징을 잘 비교해 가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